저희가 이제 스프링은 이미 프로젝트도 만들어 보고 몇 가지 해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STS도 다 설치된 마당에 이제 지금 뒤늦게 스프링에 대한 특징이나 의존성 주입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바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을 좀 짜고 싶다 이거하고, 그래서 이제 스프링이 이제 살아남는 이유는 그런데 목표 있는 거란지 뭐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스프링에 있어서는 뭐 프레임워크이니까 뼈대요, 근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거 틀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부분만 넣어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것을 프레임워크이라 그러는데, 스프링도 그런 프로그램워크 중에서 그 일부분이에요. 맨 처음에 EJB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E가 들어가면 무조건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엔터프라이즈니까 서버 중심의 설정을 다 해야 돼요. 다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 중심, 내가 프로그램을 돌리려는 쪽에 해당되는 설정만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얘는 이제 무겁게 돌아가는데 얘는 가볍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확장성이나 유지보수 부분을 생각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생산성이나 안정성, 빨리 개발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개발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그런 이제 개발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도 다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볍게 돌아가려면 그 반대가 무겁게죠. 무겁게의 대표적인 게 EJB입니다. EJB. 이런 라이브 프라임워크보다 이제 빠르게 이제 개발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게 돼 있으시고요. 스프링 2.5부터 2.5 버전부터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활용이 돼서 도입이 됐어요. 자바의 어노테이션 아시죠? 골뱅이 해가지고 썼는데 인터페이스와 함께 쓰시게 되고요. 보통 이제 기본 메소드나 아니면은 요즘은 기본 메소드나 이제 실제적으로는 추상 메소드하고 파이널 변수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파이널 변수를 밖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뭔가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예전에는 XML에다가 설정이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썼는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어노테이션에다가 많이 써서 지금 구현을 해요. XML에다가 해놓으면 A라는 프로그램과 B라는 프로그램이 연결돼 있어요.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A라는 프로그램이 B라는 프로그램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XML에다 다 선언을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걸 한눈에 봐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다. 근데 어노테이션을 쓰잖아요. 여기다가 얘는 B를 쓸 거예요. 이렇게 어노테이션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클래스를 뒤져보기 전까지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 개발할 때는 이게 훨씬 편한 거예요. 개발하거나 하실 때, 운영하실 때 아시겠죠? 그래서 XML을 이렇게 맨 처음에는 쓰다가 어노테이션 쪽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노테이션을 많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 어노테이션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스프링 3.0 버전에서는 별도 설정 없이 자바 클래스만 설정 파일을 대신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됐으니까, 이거는 뭐 자바 돼 있는데, 뭐 여기 별도의 설정 없이 자바 클래스만으로 설정 파일이라는 게 뭐 어떤 설정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돼 있는 것들이 있으신데,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설정은 몇 군데 하긴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게 변화가 있다 이거고, 스프링 4.0은 모바일 환경 해는 이제 레스트 컨트롤러, 저희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컨트롤러만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레스트 컨트롤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모바일 환경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아작스를 모바일에서 많이 쓰니까 그런 게 변화가 된 거고요. 스프링 4.0에 보시면 뭐 여기 보면은 뭐 리액터라고 해서 뭐 리시브 스타일의 뭐 체험 환경인데 뭐 받고 뭔가 해당되는 것을 리액티브니까 뭔가 동작을 하는데 반응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근데 뭐 4.0이나 5.0은 이제 개발자가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뭔가 만들기 전까지는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운그레이드를 시켜달라고 이제 스프링 5.0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돌리려는 데는 스프링 4가 일단 라이브러리로 대부분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버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5.0을 4.0으로 맞춥니다. 근데 버전만 맞추면,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버전만 맞추면 대부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일단 이제 스프링에 대한 주요 특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보조라 그래서 옛날 프로그램 구조화된 프로그램 기반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아키텍처가 잘 돼 있는 상태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작성했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의존성 주입이라는 게 이제 DI 적용을 잘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생성해서 밖에서 생성해서 넣어주는 걸 DI라고 그러죠. 그 AOP라는 것은 에스펙트 영어가 에스펙트인데 이런 영어 단어가 나오면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에스펙트는 벽이란 뜻입니다. 벽. 그래서 원래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여기 있는데 자 이제 로그를 찍어야 돼요. 그럼 로그를 앞에 찍어야 되나요? 그럼 로그를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 여기다 벽을 한개 치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돼 있으시고 그 MVC 패턴 잘 되고 있죠. 그다음에 와스에 접속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톰캣이나 뭐 다른 그 와스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는 계획된 올드 자바 프로젝트 이게 보조란 뜻이죠. 보조. 그 구조화를 이렇게 시키겠다라는 계획된 프로그램을 잘 이제 그거를 그 적용하고 있고요. 의존성 주입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런 의존성 주입은 바로 뉴 해가지고 생성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얘를 넣어주는 거죠. 생성은 하고 밖에서 얘를 넣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런 걸 그림으로 그렸는데 영 아닙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AOP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프로그램만 짜시면 되고 뭐 로그라든지 권한 처리 이런 것들은 밖에서 한꺼번에 하시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작성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그 트랜지션 처리 같은 경우에도 트랜지션 처리도 밖에서 이제 선언만 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DB 처리를 하는데 트랜지션 처리 커밋하고 롤백이 트랜지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여기서 이게 여러 개가 이렇게 다 처리가 되면 맨 마지막에 커밋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DB는 접속해서 처리가 다 끝나면 그 커밋이 되게 돼 있죠. 오토 커밋이.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굳이 뭐 그 오토 커밋 하지 말라 폴스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커밋을 해라 라고 이제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 트랜지션이나 이런 것으로 어노테이션이나 이런 것으로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AOP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존성 주입 테스트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의존성 주입 테스트 부분은 지금부터 이제 DI를 정했을 때 우리가 되는 거는 봤잖아요. 지난번에 사실은 그래서 테스팅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하시는 방법은 스프링으로 짰어요. 스프링으로 짰으면 뭘 해야 되냐면 그 단위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단위별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찍으면 되잖아요. 찍으면 system.out.println에서 찍으면 되는 거 맞죠? 아닌가요? 그냥 찍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찍어보면 널이 나오면 안 들어온 거고요. 널이 안 나오면 들어온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거는 원래 짜는 프로그램에다가 뭐 그 쓰잘데없이 뭐 자바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나 이런 데다가 저희가 그 쓸데없는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짜놓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메인 만들어야 되고 그런 테스팅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이런 단위 테스트 모듈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한 개 짰는데 그 프로그램 짠 게 잘 동작을 하지 않아? 이런 걸 이제 테스팅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자가 첫 번째는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두 번째는 오류 잡는 게 중요하죠. 오류도 다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오류 잡으려면 테스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방법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테스팅하는 방법은 몇 번 해드릴 거예요. 몇 번 해드리는데 그 몇 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테스팅은 스킵할 거예요.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테스팅하는 방법은 2번, 3번 정도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를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를 일단은 그 스프링의 DI 부분을 테스팅을 한번 해볼 건데요. 하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스프링의 버전이라는 게 필요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스프링 다시 테스트라는 이제 그 이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요거는 폼.xml에다가 선언하시면 됩니다. 폼.xml. 그래서 그 STS 부분을 여시고요. 열어요. 부분창으로 만들고 이제 요 밑에다가 어떻게 하는지는 밑에다가
보여드리면서 요거는 밑에다가 그 라이브러리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킵을 하시면 되고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하셔야 돼요. 그 여는 것은 폼.xml 여셔야죠. 지금 쓰시는 거는 폼.xml 여기 있죠. 그 중에 여기 태그가 디펜던시죠.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있는 쪽으로 가세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부분이 있는 점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이거를 이렇게 쭉쭉쭉 찾아가지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 부분은 보시면 스프링 테스트는 여기 안 나와 있죠. 그 스프링 다시 테스트라고 컨트롤 F 누르고 뭐 스프링 다시 뭐 테스트 엔터 쳐보시면 얘가 없어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추가시키셔야 돼요. 테스트할 때 테스트에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이 JUnit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그래서 JUnit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저희가 쓸 건데 그 안에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엔터 치시고 디펜던시 태그를 한 게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좀 고치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를 이제 좀 복사를 이렇게 하시고요.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복사할 때 위에 있는 스프링 쪽을 복사하시면 조금 더 낫긴 하세요. 그 org 뭐 스프링 프레임 워크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id 부분은 뭐 스프링 다시 테스트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버전은 스프링 버전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스프링 버전에 맞출 거라서 그 달러 중괄호 열고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다시 버전에 맞춰서 사용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복사 붙여넣기 할 때 그 위에 있는 쪽에서 이제 스프링 쪽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를 복사하시면 되게 편하죠.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요것만.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오탈자도 줄일 수 있고 다시 이제 오탈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펜던시가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됐죠?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가 스프링 다시 테스트 되셨나요? 자, 이제 버전이 달러 중괄호 열고 org 스프링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다시 버전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롬법이라고 나오신대요. 롬법은 지금 현재 다운로드 받은 거 그거 맞고요. 지금 현재 롬법도 그냥 기본적으로 스프링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뭐 테스트 부분에 하기보다는 얘는 이제 테스트할 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세터 게터를 이용해서 쓰는 이제 주석 한 개 다시고 그 롬복 라이브러리라고 lib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세터 게터 세터나 세터 또는 게터나 또는 생성자나 또는 이제 di 적용 투스트링 메소드를 자동 생성해주는 자동 생성 이게 자동입니다. 자동하는 라이브러리에 해당이 되는 건다. 그러니까 롬법을 사용할 때 첫 번째는 환경을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죠. 그래서 걔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자바 다시 자르 그다음에 롬법.자르 이렇게 하시고 이게 이제 그 폼.xml에 롬법 라이브러리를 디펜던시로 추가시키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한번 해보시면 디펜던시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복사하시고 그 한 개를 위로 올리세요. Alt키 눌러서 위로 올렸고요. 모니터가 뒤집히면 모니터 부분의 한 메뉴 그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게 일단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조정을 해주셔야 모니터가 뒤집히지 않고요. 아니면은 드래그하고 복사 붙여넣기 좀 해주시고요. 그 롬법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쓰시는 거죠. 롬법 라이브러리는 org.project 롬벅이라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티팩트 아이디는 그냥 롬벅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롬벅이라고 써주시고요. 롬벅 버전은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때 버전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현재 1.18.12였어요. 12. 근데 그 롬법 라이브러리를 이게
그 메소드나 이런 것만 이제 같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18.0을 써놨어요. 롬법을. 그 분명히 책에도 보면 1.18.2라고 돼 있거든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요때 개발한 거하고 이런 게 실제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것은 그 사용되는 것은 버전이 확 바뀌면 인터페이스 같은 게 사라지거나 생기거나 이렇겠지만 지금 같이 이제 버전이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사라지기는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search.maven.org maven.org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저희가 메이븐 사이트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롬복 이렇게 이제 사용하셔서 엔터 쳐보시면 지금 ORG 프로젝트 롬복이라고 나오고요. 1.18, 18.12가 현재 올라와 있어요. 아시겠죠? 보이시죠? 올라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이거 말고도요. 롬복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버전이 그 18.12도 나와 있고 뭐 이렇게 42개 뭐 아이디 아티팩트들 뭐 버전 또는 그 그룹에 해당되는 게 42기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 1.18.2도 있고 1.18.12도 있고 0도 있죠. 이렇게 0. 되시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그 인터페이스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는 그냥 쓰셔도 상관없으시긴 한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근데 이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서 했던 것은 1.2니까 그냥 1.2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maven.search.maven.org에 가서 찾아봤더니 있네요. 아시겠죠? 되시나요? 예, 이렇게 있는 거를 적으시고 저장을 하면 얘가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찾아가지고 저희가 보셔서 잘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찾아봤더니 라이브러리가 있는 걸 찾아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롬법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롬법 라이브러리는 아까 전에 자로 복사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 저희가 얘를 이제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디펜던시에 추가를 시켜놓으면 등록이 된다. 자동 등록. 로그4j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4j는 컨트롤 F 눌러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로그4j 엔터 쳐보시면 그 로그4j는 뭔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SLF도 있고 여기 로그4j 있는데 1.2.15 얘를 그냥 쓰셔도 되고요. 그 17 교재에서 17로 썼으니까 17. 근데 이제 그 교재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익스크루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빼달라라고 이제 그 선언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그냥 디폴트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내비두고 만약에 껄끄러면 다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교재에 보니까 다 지워져 있던데요. 그러면 이거를 싹 다 지워가지고 디펜던시에서 뭐 스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행할 때만 한다 이런 게 있는데 런타임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스콥이. 근데 이제 그 실행하다가 잘 안 되면 스콥도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할 때 이걸 쓸 겁니다 라고 이제 지어놓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런 건 없고 저희가 로그4j에서 1.1.2.17 이거 책이랑 맞춰주는 거는 책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쓰시는 게 그 나중에 그 책이 안 되면은 저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책대로 버전에 맞춰서 사용했을 때는 책대로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써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로그4j 라이브러리는 1.1. 이게 조금 틀린 게 있어서 바꿨어요. 여기 보시면 로그4j 라이브러리는 1.2.15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로그4j 버전을 추가라네요. 기존의 1.15 삭제하면 되고 바꾸면 되네. 그냥 바꾸면 삭제하고 하니까 바꿔서 삭제하거나 주석 처리해서 나중에 그 롬법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책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전은 똑같이 맞춰줘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업버전된 거를 쓰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이걸 로우4j는 1.2.17로 꼭 바꿔야 한다. 아시겠죠? 이거 롬법에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제 보시면 버전 부분은 버전은 1.2.17 EU 버전을 쓰셔야 된다 이거예요. EU 버전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얘는 왜 그런 걸 사용해야 되냐면 이제 럼버업 라이브러리 때문에 그래요. 럼버업에서 롬버그 라이브러리에서 얘 버전을 사용했다 이거죠. 그 이하 버전을 쓴 게 아니라 얘가 지금 그 업버전된 거 내용을 쓰는 게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롬버업 때문에 꼭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때문에 이런 버전은 이제 고쳐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로그4j 버전을 보고 그 롬법을 사용 그 특정 기능에 대한 롬법 기능에 대한 것을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되니까 그런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도 좀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뭐 챙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JUnit이라는 게 있어요. JUnit 아까 전에 찾아봤는데 그 JUnit은 테스트할 때 저기 밑에 보시면 테스트해 보시면 JUnit이 나와 있어요. JUnit이 나와 있는데 여기 JUnit이 7이 높은 걸까요? 아니면 12가 높을 걸까요? 예, 12가 높은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책대로 버전을 맞춰주면 좋다. 됐죠? 그러니까 4.12로 이렇게 써주세요. 그 잘 안되면 컨트롤 F 눌러서 찾기 하세요. 찾기에서 JUnit 해가지고 얼른 JUnit 해가지고 얼른 찾으세요. 찾을 때는 그룹 아이디나 알티팩트 아이디 그냥 쓰시면 좋으세요. 알티팩트 아이디 써가지고 이제 찾기를 하셔서 빨리빨리 이동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버전 맞춰주고 스코비 테스트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테스트로 그냥 스코비 돼 있다. 스코비 돼 있으면 돼 있는 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장하세요. 저장. 그 JUnit까지 전부 다 했으면 저장하시면 뭐래요? 다운로드. 아시겠죠?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십니다. 이 폼.xml 설정 부분 바꾼 거 아니고요. 디펜던시만 바뀌었죠. 디펜던시만 바뀌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디펜던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저장하면은 이게 이제 그 라이브러리로 바로 등록이 돼 가지고요. 얘가 지금 EX00 만들어 가지고 메이븐 디펜던시 안에 뭐 이렇게 버전에 해당되는 거나 이렇게 쭉 나오세요. 지금 JUnit 1.2.17 다운받아져 있는 거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펜던시를 바꾸면 이런 내용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메이븐 업데이트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외의 설정 부분이나 뭐 이런 거를 바꾸면 다 바꿔줘야 돼요. 메이븐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하셔야 되고 지금같이 이제 디펜던시는 메이븐 업데이트는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적용이 잘 안 되거나 하면 메이븐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대로 다운받거나 이런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DI라는 것은 갖다 넣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클래스를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org.j락의 샘플 패키지를 생성했어요. 아직 안 했지만 생성할 거예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 클래스가 있는데 레스토랑 안에 셰프가 있어요. 셰프 클래스를 생성해서 그 레스토랑 안에 셰프가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레스토랑 안에다가 셰프를 넣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프로그램 코드를 짰겠죠. 여기 보시면 셰프는 그냥 이제 여기 컴포넌트 돼 있는데 컴포넌트는 나중에 생성하면서 되는데 요 골뱅이 데이터 요 어노테이션이 롬버브 어노테이션이에요. 여기 보시면 롬버브 안에 데이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쓰는데 이게 게트 세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그 DI 부분도 이제 선언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 클래스가 셰프를 주입받으니까 변수를 선언하고 밖에 넣어주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되셨나요? 어떻게 만들지 이해되시죠? 예, 레스토랑 만들고 레스토랑 안에 셰프가 있으니까 레스토랑 안에다가 셰프 변수를 선언하고 그 셰프를 생성해서 레스토랑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동 DI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저희가 확인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확인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제락점 샘플 뭐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생성을 먼저 해도 되고요. 클래스를 만들면서 패키지는 생성이 되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동 생성이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프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셰프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DI만 테스팅할 거라서 DI 만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패키지가 있죠. org.j락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패키지와 함께 그 자바 쓰실 때는
저희가 그 여기 쓸 때는 여기다가 만드셔야 돼요. 맨 첫 번째는 src 메인의 자바. 여기도 똑같이 있는데 src 테스트의 자바가 있어서 여기 메인의 자바와 테스트의 자바가 있어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다루시는 분들은 이제 테스트에다가도 가끔 코딩을 막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잘 보셔야 돼요. 그 메인의 자바를 열어보시면 org.제락의 컨트롤러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org.제락의 컨트롤러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new 하세요. new 하시고 뭘 만든다고요? 클래스를 만들어주세요. 클래스 이렇게. 네, 여기 EX00 프로젝트 만들었죠. 어제 만드셨죠? 예, 거기에 지금 적게 보여서 예, 여기 EX00 열고 src 메인에 잡아 여시고 org.제락.컨트롤러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new 하셔야 되죠. new 새로 만드는데 클래스 선택하시면 돼요. 클래스 여태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클립스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하니까 그냥 패키지부터 조정합니다. 패키지 org.제락의 컨트롤러를 지우시고요. 컨트롤 지웁니다. 지우시고 패키지 이름은 이제 샘플이라고 해라. 샘플이라고 해주세요. 샘플 여기까지 되셨죠? SAMPLE 이렇게 샘플 org.제락.샘플이라고 칩니다. 자, 이제 클래스 이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셰프인데 그 대소문자 구별하죠. 그래서 C 대문자 C 쓰시고 C H 소문자 HEF 쓰셔서 셰프라고 써주세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요. 됐으면 일단 이제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면 이제 클래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바 클래스가 패키지와 자바 클래스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얘를 그 자동적으로 생성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 생성이 되게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야 돼요. 자동 생성이 되는 어노테이션 정의를 여기다 선언을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자동 생성이 되는 것은 그 자동 생성이 되는 어노테이션은 그 역할에 따라서 골뱅이 컨트롤러니까 URL이 들어오면 어떤 메소드를 실행해라. 이게 컨트롤러고 매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골뱅이 서비스니까 처리해서 써자, 이런 게 그 이 처리하는 부분, 전체적인 처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담아놓은 이제 클래스. 그 다음에 골뱅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게 레파이토리입니다. 레포지토리 이렇게 돼 있는 게 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고정화. 그래서 이제 그 번역하면 고정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고정화, 그래서 데이터에 그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는 게 골뱅이,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예요. 컴포넌트. 얘가 이제 구성을 하는데 구성 요소로서 역할을 하는 거. 그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아서 구성돼서 사용하는 거. 그걸 이제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골뱅이 컴포넌트.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골뱅이 그 4.0부터 모바일에 관련된 레스트 컨트롤러. 이제는 아작스를 쓰기 위해서 사용해서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프링의 어노테이션, 스프링의 예외 처리를 위한 이제 어드바이스라는 게 있어요. 어드바이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 생성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얘네들의 조건이 있어요. 단 이겁니다. 단 얘네들은 어디에 선언이 그 안에 있는 패키지에 있어야 되냐면 그 루트 컨텍스트 XML이나 서블리 컨텍스트 XML, 그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루트 다시 뭐 context.xml이나 또는 이제 그 이 XML이나 이쪽에 보시면 메인 밑에 웹 밑에 웹-rf 밑에 스프링 밑에 보면 루트 컨텐츠 XML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서블리 컨텐츠 XML에서 컴포넌트 스캔
내에서 선언되어져 있는 베이스 디렉토리의 패키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 서블릿 다시 뭐 컨텍스트 XML에서 컴포넌트 스캔 컴포넌트 다시 뭐 스캔이 정의한 이 패키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했긴 했는데 그 이런 것들은 한번 다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골뱅이 한 개 쓰기 위해서 지금 그 자바에 보시면 골뱅이 컴포넌트라고 있는데 이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얘도 이제 그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어딘가 선언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냥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그 썼는데 컴포넌트라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도 되고요. 지금처럼 컴포넌트 쓰시면 골뱅이 컴포넌트라고 나오고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스테레오 타입에 해당되는 겁니다. 첫 번째 거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임포트가 된다 이거예요. 임포트가 자동으로 되시겠죠? 그냥 공짜로 쓰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누군가가 선언해서 프로그램을 다 짜놓은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자동 생성이 된다. 되셨죠? 역할은 그냥 구성원 역할로 어떤 역할 한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로봇 중에서 그 게터 세터를 하는 이제 것인데 이건 롬법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건데요. 롬법 라이브러리가 하는 게 이제 그 게터 세터 자동으로 만들고 게터 그다음에 세터 그다음에 생성자 그다음에 투스트링 메소드 그 외에 이제 어노테이션 DI 정도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자동적으로 셰프니까 얘가 변수도 있고 그 셰프도 요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메소드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뭐 적용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성자 정도 되겠죠. 생성자하고 투스트링 메소드 그 투스트링으로 보여줄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골뱅이 쓰시고요. 여기다 데이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객체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롬법.데이터를 임포트가 되고 그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 골뱅이 데이터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이해되시겠죠? 많이 써서 사용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시게 되고요. 요렇게 해서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셰프니까 뭐 이 특성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음식을 만든다 이런 메소드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골뱅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게터 세터 투스트링 메소드 이걸 자동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 놓은 거죠. 이거는 계속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